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명사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명사는 말하는 사람이 하나의 주체 또는 객체가 대화에 참여하는 듣는 사람들로부터 식별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명사를 대신하여 그 주체 또는 객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활용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대명사의 뜻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명사는 하나의 객체를 가리키는 명사의 대체입니다. 대명사 pronoun의 전미사 pro는 대명사가 그 객체를 가리키는 명사가 선행한 이후에 이어지는 문맥에서 활용된다는 사실을 내포합니다. 대명사가 가리키는 주체 또는 객체를 대화에 참여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식별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주체 또는 객체에 대해서 서술하는, 선행하는 문맥이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두 번째, 대명사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대명사에 의해 가리켜지는 객체를 이미 식별한다는 전제 하에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활용하여 객체를 가리킵니다. 대명사를 활용하여서 좋은 점은 말하는 사람이 주체 또는 객체에 대한 절을 사전의 문맥에 대한 이해로부터 상세하게 서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는 사람이 대명사를 활용하여 가리킨 주체 또는 객체는 말하는 사람이 대명사를 활용하여서 간단하게 설명한 주체 또는 객체를 제외한 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듣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대명사에 가리켜준 주체 또는 객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었다면 그 듣는 사람은 그 주체 또는 객체에 대해 질의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명사를 활용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사이의 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은 대명사를 활용하는 것의 효과가 간소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고려와 함께 주체 또는 객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사이에 이미 식별되는 주체 또는 객체를 대명사를 통해서 가리킨다는 것은 간소화의 효과로서 이해될 수 있고 말하는 사람이 저를 효율적으로 서술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칭 대명사.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절의 주체 또는 객체인 경우에 대화에서의 역할을 밝혀서 인칭 대명사에 의해 말하는 사람 스스로 또는 듣는 사람들이 가리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대상은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가리키기도 하고 명사를 통해서 가리키기도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대화에 참여하는 말하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들을 첫 번째 1인칭의 관점에서 인칭 대명사를 활용하여 가리키기도 하고 2인칭의 관점에서 듣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또는 사람이 아닌 주체 또는 객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3인칭의 관점에서 인칭 대명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주체 또는 객체를 가리키는 명사를 활용하여서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인칭 대명사에 의해서만 가리켜지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인칭 대명사는 절에서 주체 또는 객체로서의 역할을 나타내며 그 역할에 따른 형태를 갖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대화에서의
말하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들로서 역할이 인칭 대명사에 의해서 나타내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주체 또는 객체로 가리켜진 대상을 절에서의 역할에 맞는 형태를 갖추어 가리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절에서 주체 또는 객체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의 형태가 다르다는 사실은 한국어에서 조사 은는 이 그리고 가를 활용하여 절의 주체를 나타내고 조사 을을 그리고 에게를 활용하여 절의 객체를 나타내는 방법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인칭 대명사는 객체와의 주체 객체 관계를 시작하고 동사 또는 전치사의 뜻을 객체에게 주는 주체의 역할 또는 동사 또는 전치사의 뜻을 주체로부터 받고 주체와의 주체과 객체 관계를 끝내는 객체로서의 역할을 나타냅니다. 이 페이지는 절에서 주체 또는 객체가 갖는 역할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주체는 동사 또는 전치사의 뜻을 시작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동사는 자동사일 수 있고 타동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의 주체는 동사가 타동사인 경우, 즉 전이성을 갖는 동사인 타동사인 경우 타동사의 뜻과 전치사의 뜻을 객체에게 전달합니다. 객체는 주체로부터 타동사의 뜻 또는 전치사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타동사의 뜻 또는 전치사의 뜻을 전달받음과 동시에 주체, 객체 상호작용을 마무리합니다. 객체가 주체, 객체 상호작용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주체, 객체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원래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관계대명사 who 또는 whom에 의해서 두 절들이 연결된 문장으로서 또는 의문의 절로서 구체적인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체 또는 객체를 재배열하더라도 절의 어느 부분에 있더라도 말하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는 절에서 주체 또는 객체로서 역할을 나타냅니다. 이 설명은 한국어에서 그 주체 또는 객체가 조사에 따라서 분별된다는 사실, 은는 이가와 같은 조사나 을을과 같은 을을 에게와 같은 조사에 의해서 절에서 주체 또는 객체가 식별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말하는 사람이 의문의 절을 구성하기 위해서 비동사 또는 조동사와 주체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체는 원래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는 절에서 주체 또는 객체가 배열된 순서보다는 주체 또는 객체가 절에서 갖는 주체 또는 객체로서 역할에 맞는 인칭 대명사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절들이 공통된 주체 또는 객체를 가리킨다는 사실에 의해 연결된 문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관계대명사를 활용하여 종속절을 주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사람은 관계대명사 who를 활용하여 주체로 활용된 종속절의 인칭 대명사를 대체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관계대명사 whom을 활용하여 종속절에서 객체로 활용된 인칭 대명사를 대체합니다. 따라서 절에서 한 명의 사람 또는 사람이 아닌 대상이 주체 활용이 되는 상황에서는 주체로서 알맞는 형태를 갖는 인칭대명사 또는 관계대명사 who에 의해 가리켜지고, 그 사람 또는 사람이 아닌 대상이 객체로 활용된 경우에는 객체로서 알맞는
형태를 갖도록 인칭대명사 또는 관계대명사 whom이 활용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